수용자는 형의 집행을 받아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수용자들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을까? 헌법 제2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적혀 있다. 이렇게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좀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범죄를 저질러 오히려 사회를 어지럽힌 수용자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수용자의 선거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첫 번째로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용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선거권 제한과 준법의식 제고와의 관련성을 지적한다. 준법의식은 개개인이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이러한 준법의식을 높인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선거권을 주어야 수용자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도소가 단순히 처벌이 아닌 재활시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교도소 제사회와 기능을 중시하면서 수용자들이 사회 및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면 출소 이후 오히려 재범률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수용자가 반사회성 및 정치 혐오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게 되면 오히려 수용자가 반사회성이나 정치 혐오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용자의 선거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첫 번째로 수용자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권리라는 것은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력과 책임의식 등이 부족한 범죄자는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선거권 박탈이 준법의식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선거권을 박탈당해봐야 선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준법의식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정치 싸움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자가 후보 공약으로 감형을 시켜준다고 하거나 처벌 대상을 줄여준다고 한다면 수용자는 당연히 그 후보자를 뽑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실제 법에서는 수용자 선거권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용자 선거권 문제는 찬반 입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 심판 과정을 거쳐 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먼저 2004년에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중인 사람과 유기징역의 실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18조의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자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 결과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즉, 앞서 설명한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이 법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 처리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07년에 또다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다. 그 결과는 2004년과 같았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과정이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나 위헌 의견을 냈고 3명이 합헌, 1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여기서 각하란 소송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각하와 기각이 소송을 종료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각하는 앞서 말한 것처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검토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이고 기각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검토했지만 내용에서 이유가 없어서 종료함을 말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을 한 예로 들어보면 상사가 보고서 내용을 검토도 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각하라고 볼 수 있고 상사가 내용은 검토했지만 별로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는 것을 기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위헌 의견을 낸 사람이 5명으로 다수인데 왜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위헌이 다수이긴 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심판에서는 5명의 찬성만 있었기 때문에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4년에 또다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고 그 결과 새로운 결정이 나왔는데 이 결정이 중요하다.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개정 전의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선거권 제한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용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전면적이고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특히 집행유예자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등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단순 의원결정으로 바로 선거권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범죄 경중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선거권 제한을 두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개정된 법에 대해 또다시 헌법소원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났다. 결과적으로 2015년 7월 24일에 선거권 제한에 대한 규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개정되었다. 종전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이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여 선거권 제한 적용 대상을 줄였다. 즉, 개정 전에는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권 제한이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집행유예자, 1년 미만의 징역 혹은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는 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규정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다. 종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를 포괄하는 것인데, 개정 규정의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의 형에는 해석상 사형이 포함되지 않아 부실 입법이다. 그럼 사형자는 선거권 제한이 없는 것일까?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권을 가지는 수용자는 모두 우리와 동일하게 교도소에서 나와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이는 불가능하고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거소투표란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이다. 그 결과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예로 보면 수용자 23,936명 중 5,451명이 거소투표 신청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대선에서도 춘천교도소에서는 200명 이상의 교도소 수용자들이 거소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외의 범죄자들은 모두 선거권을 가질까? 앞서 설명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도 선거권이 없다. 또한 선거범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 역시 선거권이 없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이는 정치 권력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어떻게 두고 있을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형기를 마쳤더라도 평생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중범죄 처벌을 받은 사람 모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흑인의 5분의 1이 선거권을 박탈당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영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는 모든 수감자에 대해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필리핀, 이탈리아,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네덜란드, 필리핀, 이탈리아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선거권 제한을 두고 있고,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선거권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스웨덴은 수용자에게 모든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수용자에게 모든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수용자에게 모든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일부 사례도 있다. 독일의 경우 공직 재직 중 알선수뢰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선거권을 박탈한다. 알선수뢰죄란 공무원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대해 뇌물을 건네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반면 감옥에서 투표할 기회를 인정해주고 있긴 하지만 실제 선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헌법에 수감자의 선거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부재자 투표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수감자 선거권 문제는 논쟁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었지만 지금은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진 것처럼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거권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수용자 선거권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례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범위가 넓어졌고 만약 다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다면 법은 또다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선거권 관련 문제는 인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